이 항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치질이잖아요. 치질이 심해지면 피가 나오잖아요. 기왕에 치질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 치료법이 있을 수 있어요. 치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항문이 가렵다 그래요. 그러면 대장의 열로 보고 1차 양곡에 침을 놓는 거예요. 치질이 늘어나서 항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경락, 경근의 소통 문제를 보고 대장경에 유목회를 쓰는 거예요. 하여간에 피는 아닌데 항문이 항상 지저분하게 젖어 있어요. 그러면 곡지 족산리를 쓰는 거예요. 이 외에도 치질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왜 위중과 승산에서 피를 뽑아주면 방광경락상에 있는 위중과 승산에서 피를 뽑아주면 치질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느냐면 우리 12경락은 주경락 있을 뿐만 아니라 경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작은 가지인 경별이 있어요. 그런데 방광경의 경별이 시작이 어디냐면 승산이에요. 승산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원래 방광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방광경의 경별은 승산에서 올라가서 항문으로 들어가요. 승산에서 올라가서 위중을 거쳐서 항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항문 질환을 치료할 때 방광경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데 동경창 선생 명함에는요 치질 100% 완치, 양주월 선생도 치질은 100% 완치, 수술 난자 받아놓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세 번만 치료받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하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그 치료혈이 어디냐면 동치심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중에서 청근, 승산 사이에 있는 청근을 직접 점자 사혈하세요. 아니면 위중에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부항을 대고 찌르든지 아니면 딱 총으로 때려만 주세요. 그러면요 즉시 항문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리고 두세 번이면 치질이 완치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 수치질도 안 가리고 암치질도 안 가려요. 암치질의 경우에는 음능천, 신관 이쪽으로 정맥이 청근이 있으면 같이 해주란 말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치질은 총통오행보다 사암진법보다 동시침에서 나온 위중 승산 사이를 청근 사열 또는 위중 점자 사열 해보세요. 남자들 거시기도 좋아진다고 나와 있고요. 하여간 머리가 무지하게 맑아져요. 위중 사열은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문 질환, 그 다음에 위, 장의 복통, 위통, 광난토사, 얼굴에 지저분한 피부병 안 듣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열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특징 중에 특징이 위중에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마음 놓고 사혈해도 문제가 적게 생기는 곳이 위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대요. 빗성 마르고 평소에 어지럼증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음혈 부족이잖아요. 위중은 워낙 피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수양명 대장경에서 쓸 수 있는 혈은
대표열인 상향은 일단 제껴놓고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주 목적이 다른 장부에서 생긴 피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는 용도로 쓰이고, 대장 자체의 문제나 대장 경락에 생긴 문제는 상향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남은 게 4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형수열인 이간 통곡 조합은 쓰이는 경우가 좀 떨어지는데요. 사암침으로 말하면 대장 열증에만 쓰는 거예요. 대장 열증은 화사수보예요. 대장 열증은 사암침법에서 화사수보, 양계, 양곡, 사, 이간, 통곡, 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총통침법으로 끌고 들어오면 가만 있어도 쿡쿡 쑤시고 아픈 그런 열증에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파요. 화끈화끈 따끔따끔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단순 열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열이 심하면 결과적으로 진액을 말려요. 그래서 응부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대장 열증에 화사수보를 할 때 이간 통곡이 들어가요. 양계, 양곡이 주혈이고요. 이간 통곡은 보조혈이에요. 그런데 변비 설사가 문제예요. 변비나 설사나 똑같은 대장이 주관하는 병리에 속하는 건데요. 변비와 설사를 결정지어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곡지족삼리만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원래 이거는 진액 조절방이에요. 진액 조절에 있어서 곡지족삼리를 쓰게 되는데, 진액이 부족하면 변비가 되는 거예요. 진액이 너무 넘쳐서 대장 안에 수습이 넘쳐 있으면 설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열이 심하면 진액을 말려서 변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열이 부족한 한증으로 넘어가면 설사가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에서 변비가 되기도 하고 설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조습의 편차에서 온 변비 설사인지 한열의 편차에서 온 변비 설사인지를 명확히 구별하면 좋지만, 그건 한약 쓸 때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는 주로 조습의 편차를 조절하는 곡지족삼리하고 한열의 편차를 조절하는 양계, 양곡을 주로 사용해서 변비 설사를 대부분 해결해요. 대장에서 일어나는 변비와 설사 문제 설명하는 걸로 끝낼게요. 무조건 곡지족삼리, 양계, 양곡 또는 지구, 여기에다가 약방의 감초식으로 삼간, 이묵, 이걸로 거의 다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요, 대변이 막 설사처럼 또는 하루에 5-6번
이렇게 변이 풀어져서 나와. 그러면 대장의 수습이 많이 쌓인 거잖아요. 그러면 곡지, 족삼리, 사, 우리는 죽자. 그 다음에 대변이 굳어서 변비가 됐어요. 그러면 변비가 됐다는 이유는 피부 점막이나 대장의 점막이나 똑같아요.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대장 점막도 건조해요. 그러면 변비가 되는 거지. 또 대장 안에 열이 많아요. 그러면 진액을 말려서 대장 점막이 말라요. 그러면 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열 편차에서 열 때문에 오는 변비이기 때문에 양계, 양곡으로 가는 거예요. 전중 압통이 있으면 양계, 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암에서 변비의 특효열이 지구사잖아요. 지구사. 우리는 별 개념 없이 외워서 썼지만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온 변비는 지구사가 특효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곡지, 족삼리, 양계, 양곡을 직접 해놓고 여러분이 천추, 압통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처방이 맞으면 변비라고 왔는데 천추, 압통이 그 자리에서 부드러워져요. 설사 대장에 수습이 넘치면요 당연히 허리가 아파요. 사암에서는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면 대장 전격,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요 대장이 1m 50 정도 되고 직경이 7cm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에 수습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무게를 대장류 높이의 척추가 압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장의 물주머니가 끌어당기면 허리가 앞으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지. 실제로 어떤 원장님이 전화해서 병원 치료도 많이 받고 검사도 많이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뚱뚱하고 배를 만져보면 엄청 쿨렁쿨렁하고. 그래서 그분 대장에 엄청 수습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곡지, 족삼리, 삼간, 이묵, 대장 연동운동이 활발해야 빨리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거 쓰고 엄청 좋아졌다고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총통식으로 오행혈의 혈성에 따라서 증상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듣는 게 무지 많아요.